정말 이렇게 뜨거운 함성, 뜨거운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그런 박수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제가 젊어지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어떠한 80년대의 어떤 열기를 다시 감지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인들의 이 기나긴 역사에서 이 호남 지역이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우리 호남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앞날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1980년 5월 18일 무슨 요일이었는지 아세요?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었는데 제가 그때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보스턴에. 하버드 대학의 그때 학생이었죠. 그래서 박사학위를 이제 끝내려고 공부를 하고 있던 학생이었는데, 사실 5월 18일, 5월 19일, 5월 20일 이때 전개된 우리 역사에 엄청난 이 광주 지역의 사람들은 도저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신문들은 일체 방송을 안 했습니다. 일체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하고 있던 미국에서는 5월 18일부터 이미 일찍이 보도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 상황을 알 수 있었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서 제가 미국서 앉아있는 그 학생으로서, 정말 편하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뭐랄까, 그런 편안함으로 인해서 제가 역사에 어떠한 끊임없는 죄책감을 느껴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처참한 심정이었고,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그때 보스턴에 있는 우리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학생들이 몇 명 모여서 거기 미국의 도청 앞에서 한 10명이 이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빙빙 돌면서 미국은 절대 한국의 사태에 대해서 개입하지 마라. 우리가 미국에서 학생으로서, 그 당시 박사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런 정도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도청 앞에서 제가 이제 빙빙 돌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은 여기 있는 젊은 학생들 내 눈에 이런 말을 할 적에 왜 눈물이 글썽거리는지, 물론 여러분들은 많은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그렇게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지금 벌써 4반세기가 지났어요. 25년이 지났으니까 얘들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물론 그동안에 청문회도 열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역사적 의미, 왜 그런 사건이 도대체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연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진학 과정에서 어떻게 우발적으로 총질이 오간 거다, 이런 식으로 다 청문회에서도 다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날까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게 도대체 누가 한 짓이고 어떻게 된 건지 우리는 모르는 채로, 난 얼마 전에 이 때문에 5.18 묘역이라고 여기 가봤는데 근사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묘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령을 모셔는 놨으나 감동을 안 줘요. 이런 묘역을 5.18이라고 기념탑을 끝게 해놓고 묘지를 근사하게 해놨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 분들에게 뭐 몇 억씩 줬다고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냐 이거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제 와서 왜 도리야 다 옛날 지나간 거 가지고 또 광주 와서 뭐 희망찬 얘기나 하면 됐지 왜 또 옛날 얘기 들먹이느냐. 난 좀 얘기를 해야겠어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잊혀질 수도 없는 이야기고 잊혀져서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고 우리 후손한들한테 얘기해야 되고 만만 세세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이 호남의 역사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지금 내 강의 제목이 역사를 말한다는데 역사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역사라는 게 뭐예요? 역사라는 거는 시간이에요. 이거 시간. 우리가 시간이 갔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뭐든지 시간이 흘러가면 역사가 돼요. 이것도 지금 실러가면 이 지금 병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 물병의 역사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있어요. 다 시간만 가면 역사가 돼. 그렇죠? 뭐든지 시간만 가면 그 역사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연사 박물관도 있잖아요. 자연도 역사가 있잖아요. 나무의 역사가 있잖아요. 시간만 흘러가면 다 역사가 돼요. 시간만 흘러가면. 그렇죠? 네. 모든 게 다 시간만 흘러가면 역사가 되니까. 지금 2006년 새해를 맞아가지고 지금 1월 6일인데 지금 이 1월 6일 지금 이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를 여러분 다 쓸 수 있어? 생각해봐. 누가 그 개똥이가 오줌 누는 것도 역사고, 누가 지나가다 뭐 남녀가 키스한 것도 역사고,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한둘이겠냐고. 누가 어디서 이 순간의 역사만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라는 걸 얘기할 적에는 우리에게 뭔가 의미 있는 사건만을 골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역사를 기술할 때는 선택이 있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선택이 되고 그 선택하는 놈들은 지 편의대로 좋은 것만 선택하겠지. 그렇잖아요? 지금 역사는 엄청 많은데 그 역사를 다 쓸 길이 없으니까 거기서 선택을 한다면 내가 선택한다면 나한테 좋은 것만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선택된 역사예요. 근데 그 선택된 역사라는 건 다시 말해서 해석된 역사라고 말이에요. 해석된. 그죠? 이해가 가죠? 그 해석의 체계를 또 우리는 역사를 사관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해가 갑니까? 사관이라는 말이 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것 같지만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 근데 사실은 그 역사적 사실을 알고 보면은 다 누군가가 해석을 해놓은 사실이요, 그게. 여기가 예를 들면 우리가 백제가 신라에게 망했다. 삼국 역사를 얘기할 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백제가 신라한테 망했어, 안 망했어? 백제가 신라한테 망했다고 여러분들 그 사실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역사를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백제 사람들이 신라한테 졌다. 웃기는 얘기란 말이야, 그게. 백제는 신라한테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어떻게 망했어? 당나라한테 망한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싸우는 걸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예? 이락이 미국하고 싸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백제는 당시에 미국하고 싸운 거지 신라하고 싸운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그런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사실 그 사실이 아니다 이거야. 백제가 절대 신라한테 안 망했어요. 물론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으니까 그거를 사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 백제가 그 당시에 망하게 된 것은 그런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백제 자체의 힘으로 신라하고 싸워서 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백제 사람들이 왜 그 당시 당했냐? 결국은 신라인들의 외교 전술과 그 당시 국제적 감각, 백제인들은 워낙 신라를 깔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만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국제 감각을 잃어버렸고 신라는 신라로서 이긴 게 아니라 가야를 병합하면서 가야. 지금 부산 지역이 가야요, 가야. 예, 그게 저쪽 대구, 경북하고 경남하고 또 달라요. 예, 신라하고 가야하고 아주 달라요. 예, 문화가 아주 다른 거라고. 그런데 가야를 먹으면서 김유신이 이런 사람들이 가야 사람들 아니요, 김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당시 굉장히 국제적 감각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통일에, 신라 삼국 통일에 기초를 쌓았고, 그래가지고 당나라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사방에서 이렇게 외교 전설을 해가지고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백제 사람,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도 지금도 뭐냐면 국제 감각을 상실하면 또 망해요, 또 망해. 뭔가 세계를 널리 봐야 되고 인간의 역사를 폭넓게 봐야 되고 광주항쟁, 민주항쟁이다 그러면 민주항쟁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지역이 백제입니까? 에? 그것도 문제라니까. 또 마한인지도 또 모르겠어 나는. 에? 원래 역사적으로 가면 이 호남 지역이라는 데는 사실은 백제 문화권이 아니죠, 여기는. 예? 백제는 저쪽, 오히려 충청도, 경기도 저쪽, 서울에서 저 공주 저쪽에 지금 충청도요. 전라도 그러면 백제 무조건 등식화하는데 이 전라도는 사실 백제가 아니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옛날부터 뭐냐면 여기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은 10만 년 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쪽 지역이, 아니 저 영국에 가면 왜 소울스베리 가면은 그 왜 스톤헨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돌 이렇게 해가지고 촥 했는데 근사합니다. 한번 가보시라고. 나도 최근에 내가 기자 생활하다가 거기를 취재차 가봤는데 근사해요. 근사한데 그건 세발의 피요, 세발의 피. 에? 이 전라도 지역의 고인돌, 그 고인돌, 거성문화라는 게 고인돌인데, 고인돌만 해도 이 전라도 호남 지방에 2,000군데에 2만여 기가 있어요. 전 인류 지구상에 그렇게 고인돌이 많은 곳은 여기밖에 없어. 예? 그러면 그 고인돌 문화는 청동기 시대라고 그러는데 청동기 시대의 이 지역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고인돌 한번 날르는데 몇 명이나 소요되겠어요? 고인돌 하나가 저 큰 거는 몇십 톤이에요. 몇십 톤. 예? 그거 날르는데 몇 명이 필요해.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200~300명은 날라야 돼요. 큰 거는. 그러면 200~300명을 동원할 수, 자기 무덤 하나를 통해서 200~300명 동원할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놈이냔 말이야. 그런데 그런 고인돌이 2만여 기가 있어요. 2만여 기가. 이 지역에. 그러면 마한이다. 이것도 간단하다고. 지금 마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작은 나라들을 중국의 인류학자가 와서 보고 기술해 놓은 위지동의전이라는 책에 마한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한이라고 부르는데 그 마한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애매한 개념이라고. 그래서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지역이라고는 예로부터 강력한 물적 토대가 있고 인구가 풍부했고 뭔가 여기에는 독자적인 그 어떠한 문화 세력이 벌써 족장 체제를 갖춘
그런 문화 세력이 일찍 형성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호남 지역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중앙의 센터에서 권력을 발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예를 들면 지금 서울 아니라도 개성, 그럼 개성은 엄청 오래된 적이고 다 그 경주 그래도 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단 한 번 있어요. 언제? 견훤이가 후백제 수도를 광주로 삼았어요. 그때 여기가 중심지였어요. 예? 견훤이 후백제를 여기다 건설했다가 결국은 완산, 지금 전주로 옮기죠. 예? 전주로 옮기는데 원래 이쪽은 말이죠. 옛날에는 수로가 고속도로요. 그러니까 서해안변도 그게 고속도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이 영산강, 이 섬진강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목포 쪽으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영산강이라는 게. 광주가 있고 여기 나주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산포가 그게 대단한데요, 거기가. 예? 지금 나주를 가도 여러분들이 나주를 아주 우습게 알죠. 근데 실제 전라도의 중심이 어디예요? 전주하고 나주였어요. 나주는 천년 목사골이라고 그랬어. 거기는 계속 목사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여기보다 급이 높았어, 광주보다. 그런데 그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뭐냐면 이 포구가 여기로 모든 물자니까 이 중국과의 무역이고 일본 무역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영산포가. 이게 대단한 데라고, 영산포라는 데가. 예? 영산포 지금 그 앞에 다리 있고 그 영산포 그 앞에 시장 있고 옛날에 거기는 아주 바글바글했어요. 옛날에 새우젓도 거기서 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영산포 여기가 대단한 데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쪽에 한강 유역이라든가 여기 예성강, 개경의 예성강의 이 세력들이 이게 다 연합 세력, 강화도 이쪽들이 이게 다 연합 세력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바다로 통하니까. 그래서 이쪽 나주 지역 사람들은 예를 들면 아까 고인돌부터 내려왔지만은 삼한시대에도 지금 보면 나주 지역에 가면 말이에요. 거기 보감리 고분 같은 거 저쪽 반남박씨 반남면 있잖아요. 반남면에 거기 신천리 이런데 가서 이렇게 고분들 보면 신라 금관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방에 무슨 조그만 토호라 그러면 그렇게 금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주 지역을 해서 이 광사, 하여튼 이 지역이 뭐냐면 독립된 거대한 정치 체제가 있었어요. 그걸 난 왕국이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만인지도 뭔지도 몰라요.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는 이 지역은 아주 독자적인 그런 어떠한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강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견훤이가 여기서 후백제를 세우는데 이상하게 뭐냐면 이쪽 나주 사람들이 이 견훤이하고 협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이미 여기 개경에 있는 이 왕건, 예성강 지역의 이 해상권 세력인 이쪽 사람들과 계속 무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왕건이랑 이게 친하다고. 그래가지고 견훤이랑 협력을 하지 않고 그래서 견훤은 여기 광주에다가 진을 치고 있었지만 나주는 거기다가 승복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나주 사람들이 결국은 고려 왕건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고려 왕건이는 여기를 어향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고려조부터 여기를 굉장히 평가를 했다 이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얘기지. 뭐냐면은 고려 예를 들어 왕건이가 후조 10조에서 전라도 사람들은 뽑지 마라, 등용치 말라 이런 걸 남겼다 이러는데 그 웃기는 얘기요 그게. 왜냐면 그 후조 10조라는 것도 현종 때나 최양이라는 사람 집에서 어떻게 없어진 게 나왔다는 문헌으로 나중에 해가지고 고려
왕조실록에 실렸어요. 그래서 그게 후뇨 시조가 진짠지 가짠지도 몰라요, 그게. 그런데다가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절대 이 호남 지역 사람들이 그 등용문에서 차별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 그건 역사가들이 그런 말 하나 뭐 후뇨 10조에 들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차별 대우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다 통계를 내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려사를 보면은 정확하게 차현 이남 그리고 공주 강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말한다면은 호남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고 차현 이남 공주 강회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도 우리가 몰라요. 이거 여기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복잡한데 단지 뭐냐면 견훤이가 나중에 자기 아들하고 저쪽 지금 개태사 있는데 저쪽 그 논산 쪽에 거기서 그 자기 아들 누구죠? 신검이하고 자기 아들이 왕위를 뺏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러니까 그 견훤은 나중에 왕건한테 가가지고 왕건이하고 같이 자기 아들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지간에 그러한 것이 일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 좁은 지역에 한정해서 아마 그런 그 부자지간에 그런 비극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나는 사람을 쓰고 싶지가 않다라는 정도의 얘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로 해서 친다면은 뭐냐면 이 지역은 뭔가 예로부터 그래서 상당히 어떤 독자적인 그러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려시대 때도 그러한 독특한 이 어떤 아이덴티티가 유지됐고 그래서 거란에서 그 침략이 들어왔을 때도 고려 현종이 피난을 온 데가 여기에요. 나주 지역이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조선 왕조를 건국한 누구예요? 이성계가 건국했지만 실제로 그 이성계 건국의 브레인 노릇을 한 건 누구예요?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진짜 이제 조선 왕조는 사실 정도전이가 그 이성계는 이제 겉으로 이렇게 해서 추대한 거고 뒤에서 만든 거 다 정도전이가 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정도전이가 키운 사람이 이방원이고 이제 이방원이가 그래서 결국은 정도전이 틀대로 간 거예요. 물론 이방원이가 정도전을 죽이긴 했지만 그러나 정도전이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이 조선 왕조 건국에 어떠한 꿈을 꾸게 되었냐? 바로 귀향을 어디로 왔어요? 나주로 왔거든. 나주로 와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답전보라는 그 유명한 그 사람의 이 글을 보면은 그 지방의 그 부곡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그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아닌데 부곡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고려의 그 지방 이제 행정 체제로서 그 중앙의 도시에서 이렇게 밀려난 변방의 그걸 말하는데 저기에 무슨 옛날에는 그 노비들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 부곡 사람들의 거기랑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면서 그 민중의 애환과 그들의 어떠한 이 중앙에 대한 항거 정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조선 왕조를 그러니까 고려를 뒤엎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야겠다는 그러한 어떠한 새로운 비전을 굳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정도전이는 저쪽 봉화 사람이지만은 그 바닥이 된 정신은 바로 호남의 민중들이 제공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임진왜란. 세상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외란 때도 결국은 뭐예요? 충무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남이 없으면 이놈의 나라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순신 장군이 나가서 싸운 데는 뭐 이쪽 전라도 경상도 앞바다에서 많이 싸웠지만 그 배를 다 어디서 만들었어요? 뭐 여수, 뭐 완도 이런 데서 다 만들었거든요. 그 누구세요? 다 전라도 사람들이라고. 전라도 사람들이 원래 이 배 기술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배 건조 실력과 항해술이 대단한 사람들이 이게 이쪽 지역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바다에 아주 바삭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여기에 그 배 건조에 필요한 그 그 목재가 이쪽 지역에 다 있었고, 그래가지고 전부 뭐냐면은 이 임진왜란을 그 이순신을 도와서 이 나라를 지킨 거는, 그러니까 이 전체 나라의 형국에 있을 적에 이쪽 호남 지역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이 호남 지역에 이것이 지키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들 말했죠. 1910년도에 뭐가 일어났어요? 네? 한일 합방? 한일 합방이라는 말은 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합방이라는 거는 남자 여자가 같이 방을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에? 합방이라는 건 나라를 합했다 그런 얘기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언제 나라를 합했어요? 우리가 언제 나라를 합했냐고. 단지 강도 새끼가 든 거요. 우리 집이 있고 우리 나라가 있는데 경술련에 강도가 들어온 거라고. 우리는 절대 일본과 나라를 합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나라를 합쳤어요? 지금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임진왜란만 해도 자그만치 7년을 간 거예요. 7년. 쉽게 생각하면 36년 일제 통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술왜란이라고 그래야 돼요. 똑같게 생각하면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단지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이 호남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없어진 것처럼 역사가 기술되는 거고, 경술왜란 때는 이순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순신이 왜 선조 같은 새끼 죽여버리고 새 나라 만들었으면 우리나라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순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됐던 겁니다. 사실은 그걸 그래서 나라를 뒤엎을 수 없을 바에는 그렇게 애국적 행동을 하고서도 뭐냐면은 그 사람은 자기 운명을 아는 거예요. 결국은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은 자살한 거예요. 자살. 네? 아마 그 외병이 자기를 쏘는 것을 봤을 것이고 그 쏘는 순간에 감사하다고 그랬을 겁니다. 여기서 죽어야만 되는 운명을 이미 감지하고 노량해전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자살한 거예요.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살 안 하면은 엎어버려야 돼요. 엎어버리지 않고는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더럽고 비참하게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썩었어. 그렇게. 에? 그리고 구한말도 마찬가지고 그런 역사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 역사를 지켜간 건 이 호남의 민중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시경정이라고 아시죠? 시경정. 그 시경정이 뭐였는데? 정철. 정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뭐 삼위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뭐 성산별곡, 뭐 별하별로 뭐 시조문학의 위대한 문학가고 전라도 사람들의 자랑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철이라는 사람이 제주도 있고 막 괜찮은 사람이 정철이만 해도 이 사람 원래 서울 사람이든가 그런데 이쪽으로 이제 귀향 왔다가 저 여기 가면 그 피람서원 저쪽이지
장성에 하석 김인우, 김인우라고 알죠? 참 훌륭한 대학자죠. 지금 임진왜란 그 시기에 다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하석 김인우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정철도. 그러니까 이 전라도에서 큰 사람이죠. 정철도. 이 지역 사람인데 하여튼 정여립이라고 아시잖아요. 정여립이라는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전주 사람인데 정말 머리도 좋고 기계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당대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를 보면은. 그런데 이 정여립이 그냥 이거를 모반으로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는데 정철이가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거 다 자기가 조사위원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광주 사태 진상조사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그 정의롭게 투쟁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나 같은 식으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서인들이 완전히 자꾸 그때는 동서 분당이 돼서 동인 이쪽이 뭐냐면 정여립 이쪽이 동인들과 가깝기 때문에 그쪽을 죽이는데 아주 그 천여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때 이 호남의 인맥이 싹쓸이 위대한 학자들이 다 죽었어요. 정철이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뭐냐 하면은 그 뒤로 이쪽 임진왜란 때 그걸 거치면서 이 호남 인맥들이 또 싹 죽는 거예요. 왜? 의병이 가장 많이 일어났거든. 이 호남 지역에서 의병이 가장 많이 났고,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이다. 이거 생날조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전라도의 그 정계천이라고, 정계청이라고 아주 그 대단한 그런 학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고 나서 호남 여기 싹 쓰니까. 그래서 그 2조 중기 이후로는 호남 인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호남 의병이 그렇게. 독립운동사, 조선의 독립운동사를 얘기하면은 저쪽 상해가 임시정부 얘기하고 그러면 말이에요. 전라도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이 독립운동이 투철이 안 해서 만주 가서 안 싸웠나? 별로 안 나와요. 전라도 사람들이.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이 임진왜란 때 호남 의병이 그렇게 대거 일어났잖아요. 김덕령 장군이라고,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광산김 씨라고. 여기 저 무등산 저쪽 돌아가면은 거기 충장사라고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충장로요. 근데 이 양반이 의병장이었단 말이야. 이 호남 지역에. 이 사람이 막 덩치가 이렇고 어마어마한 장수요. 광산김씨답지 않게 이 사람이 기골이 장대하고 말이야. 광산김씨는 별로 그런 사람들 없는데, 그러고 말해. 호랑이. 내가 봤어요. 호랑이를. 호랑이를 맨주먹으로 때려잡아요. 김동경이. 호랑이를 맨주먹으로 때려잡고 그 칼을 휘두르는데 그 어마어마한 칼들을 휘두르고 양 허리에 100근이나 넘는 그런 철퇴를 차고 다니고. 그래서 일본 놈들한테 외병한테 이 충장공 이 김덕령의 사진만 베게 해도 다 벌벌 떨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사진이 없어요. 그림이겠지. 김덕령이 대단한 분이라고, 이분이. 그런데 이분에 대한 것도 이게 전라도 사람들의 얘기는 다 이렇게 억울한 거예요.
뭐냐면 거기 이몽학이라고 홍산에서 반란을 일으켰다서 그 반란을 제압하러 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동영이가 곽재훈이 이런 사람들하고 갔는데 가다가 또 지금은 란이 평정됐다고 가라고 또 그래.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광주로 돌아오는데 자식이 그 반란군하고 같이 합작해가지고 또 모반했다고 생으로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20일을 고문을 해가지고 장사를. 예? 그래 이 사람이 말이야 이게 덩치가 좋고 저게 하는데 칼로 목을 쳐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라. 아니 설화하지만 그 사실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죽일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세 나는 그때 이제 어머니 상인가도 당하고 뭐 그래가지고 만세 뭐 난 효자라 이런 비를 세워주면 내가 죽겠다. 비를 세워라. 그 비를 깎아서 만들어 놓으니까는 내 다리 밑에 비늘이 있는데 그거를 떼고 거기를 3번 치면 내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설화지만 이쪽 지역 사람들의 광주 사람들의 그 아픈 가슴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 위대한 그렇게 의병으로 싸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여버리고, 예?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 고경명이의 자손 고광순이, 예? 이런 광산김 씨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그런 집안 사람들은 구한 말에 의병으로 안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호남 의병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냐면 구한 말에 일본 놈들하고 싸우는 의병이 전부 이 호남에서 일어났어요. 아까 왜 이 얘기를 했어요? 상해고 뭐 이런 데 가서 독립운동 없다는 거 아니에요. 호남 의병이 워낙 거세게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여기 호남 남조선 호남 폭도 대토벌 작전이다. 이래가지고 저 부안에서 저 하동까지 이렇게 포위망을 해가지고 저 해남 쪽으로 망을 좁혀가면서 싸그리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앞에다가 이 바다에다가 다 군함을 갖다가 해놓고 갔다가 싸그리 이렇게 그러니까 광주 사태랑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싸그리 죽여버렸기 때문에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으니까 인물들을. 그래가지고 독립운동 할 사람 여력도 없는 거야. 동학 때 싸그리 죽였지, 의병 때 싸그리 죽였지, 남은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광주 학생 사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국에 퍼져 나갔는데 그때서부터 다시 이제 이 광주 지역에 또 저항 정신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5.18까지 오는 건데 5.18에서 우리 광주 인민들이 그야말로 당한 걸 생각하면은 광주 학생 사건 때랑 비교를 해보면 일본 놈들이 우리 광주 사람들에게 한 것보다 전두환이가 한 짓이 천만 배 더 악독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왜 이러한 그 불행한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호남 사람들은 맨날 그냥 짓밟는 게 이 새끼야 전부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역사를 통해서 저 고인돌 시대부터 끊임없이 이쪽 사람들은 항거했고 이쪽 사람들은 탄압을 받았고 아주 싹쓸이를 당한 거야. 싹쓸이. 계속 그렇게 당하면서 왜 오늘까지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살아왔는가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건 다음 주에 내가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정의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의? 정의, justice. 영어로 justice. What is justice? 정의가 뭐냐? 정의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은 제가 대답을 못해요. 누구한테 정의는 뭡니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근데 우리가 알아요. 정의가 뭔지. 정의의 역사는 불의와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정의와 선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정의와 선은 어떻게 비교되나요? 선, 좋다는 거 말이에요. 선, 알잖아요? 정의와 선 비슷할 것 같잖아요? 어때요? 같은 개념일 수도 있죠? 근데 하나 다른 게 있다고. 선은 말이에요. 선은 악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불의는 악 아니에요. 근데 선은 악을 용서할 수 있어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악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선입니다. 그런데 정의는 불의를 용서 못합니다. 불의를 응징합니다. 그런데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두환이가 여기다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전두환을 우리가 보복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전두환이를 한 사람이 가서 찔러 죽이는 거로 보복이 돼요? 택도 없죠. 그렇다고 1000만 명이 가서 1000만 명을 찌른다고 되나? 예? 지금 광주에서 희생된 사람이 200명입니까? 예? 200 몇십 명? 웃기는 얘기네. 웃기는 얘기예요. 그때 죽어도 못 죽어도 2000명 이상은 죽었어요. 예? 그런데 그 죽은 사람만 문제인가? 살아남은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예? 여러분들 26일 날 밤에 그 두 여학생이 이제 계엄군이 마지막으로 이 광주로 쳐들어올 적에 가두 방송한 걸 기억하십니까? 26일 날 밤에 27일 날 도청에 4시를 위해서 계엄군이 들어옵니다. 그때까지 새벽 3시까지 광주 사람들의 가슴은 피멍이 들었어요. 그 젊은 두 여학생들, 전문 대생들의 계엄군이 들어옵니다. 나오지 마세요. 나오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죽어갑니다. 계엄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광주 사람들의 가슴이 그날 밤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갈 수가 없었죠. 한발중간 나가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보복이라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인류의 역사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보복으로 해결이 안 되고 또 지나친 보복은 또 다른 새로운 보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이 순환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어떠한 그 악에 대한 응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악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교정, 시정의 의미가 없는 보복은 의미가 없는 보복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세적인 시민사회를 만들려고 그러고 법질서를 만들어서 항구적인 정의로운 사회를 보장하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그 노력에 광주 인민들은 용감하게 끝까지 싸웠습니다. 도청에서 끝까지 있었고 거기에 대학생들 다 나가라. 고등학생들 나가라. 그 도청에서 끝까지 있던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는 구두닦이 소년들 오도 갈 데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끝까지 지키겠다. 지금 그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나는 5.18에 가서 5.18 묘에 가서 무명용사의 비에다만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보복을 하자는 게 아니라 광주 인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정의의 논리를 이 사회에 밝히자는 것이고 분명히 잘못된 새끼들이 나쁜 새끼라는 것을 역사에 확실하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응징을 해야 된다. 내가 말이죠. 노태우 들어서고 이거 저기 할 적에 내가 신동아에 쓴 유명한 글이 있어요. 이렇게 장문에 신동아에 쓴 글.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때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뭐냐면은
도청 앞 금남도에다가 예? 대를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운집한 데다 거기다 세워놓고 그때 쓰러져간 손자 할머니 그 손자 자식들을 잃은 할머니가 하나 나타나서 전두환이 다리에다가 회초리를 치게 하라. 회초리를 치게 하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임진왜란 전후에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 일제 전 그리고 후 해방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됐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해방이 됐는가? 자 보세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풀해자예요. 예? 이건 노일방자라 이 말이에요. 강도가 아까도 말했지. 우리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뭐냐면 경술련에 1910년 경술련에 치욕을 당했다.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쓴 말은 한일 합방이란 말은 쓴 적이 없고 을사보호제약도 보호제약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는 거고 우리 선조들은 다 을사늑약이라고 그랬고 늑탈을 한 엉터리 조약이었다. 늑약이라고 그랬고 한일 합방이라는 말은 없었고 경술국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술련에 나라가 수치를 당했다. 그러면 그 수치로부터 그 강도 새끼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있다가 거기서 풀려서 놓여놨다. 풀해자 노일방자니까 그런 의미에서 1945년 8월 15일 날의 사건은 의미가 있어요. 해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해방이 우리가 독립을 한 겁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독자라고 말이요. 그리고 뭐야? 설립이라고 말이요. 홀로 서야 돼요. 홀로 선다는 건 내가 온전한 몸을 가지고 여기 홀로 이렇게 설 수 있어야 되잖아. 다리가 잘리면커녕 다리에 내가 이거 뭐야 무슨 가시 하나 벗겨도 이렇게 홀로 서기가 어려워요. 하물며 반으로 잘라진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우리가 홀로 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네? 8.15 해방은 됐으나 우리 민족은 8.15 해방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독립을 위해서 싸웠어요. 네. 독립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독립을 위해서 싸웠는데 독립이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독립이 안 됐습니다. 홀로 서 있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 민중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현재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복잡하게 지금 얘기를 하지 말고 이 우리 독립의 역사 그리고 이 독립의 역사와 호남의 역사가 어떻게 결부가 되며 그리고 이것이 광주 민중 항쟁의 문제까지 어떻게 연결되나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더 힘차게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콜릿?